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의 시작을 힘차게 열어드리는 굿모닝 글로벌 시간입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다양한 미국 증시 주요 소식들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먼저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장이 어떻게 마감했는지 간단하게 되짚어 보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금요일 미증시에서는 3대 지수가 일제히 반등에 성공을 해줬습니다. 주요 지수가 모처럼 1% 안팎의 플러스권에서 상승한 채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는데요. 다만 앞서 3거래일간 약간의 조정이 있었던 만큼 주간 단위로는 마이너스권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직까지는 경기 회복이 둔화할 거다라는 우려 속에서 시장이 조금은 조심스러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편 이날 시장의 주인공은 뭐니 해도 바로 기술주가 되겠습니다. 빵주를 비롯한 기술주들, 특히나 반도체주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뛰어오르면서 시장 전반을 이끌어주는 모습이었고요. 특히나 엔비디아가 5% 이상 급등하면서 반도체 섹터 전반의 분위기를 끌어올려주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델타 바이러스 확산, 그리고 테이퍼링 우려, 그리고 이 경기 회복이 둔화할 거라는 우려 등 악재 요인들이 공존하고 있는 만큼 이번 주 시장이 만만치 않을 거라는 경고성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주도 보다 신중한 대응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들 특히나 주목하셔야 되는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굿모닝 글로벌 오늘도 지금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앞서 들으신 대로 지난주 금요일장 미증시는 테이퍼링 그리고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제히 상승 마감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주요 이슈들까지 기다리고 있는데요. 미국 증시에서는 어떤 이슈 그리고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키움증권 글로벌 리서치팀 안석훈 부장 전화로 연결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네. 지난주 금요일 미증시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델타 변이에 대한 우려 그리고 골드만삭스의 GDP 성장률 하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일제히 상승 마감됐습니다. 이에 대한 분석 그리고 체크 포인트 부탁드릴게요. 네, 금요일 미국 증시는 옵션 만기일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 기준 상위 6개 종목, 흔히 얘기하는 빅6를 비롯한 기술주가 주도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우가 0.65%, 나스닥이 1.19%, S&P 500이 0.81%, 그리고 중소형 지수인 러셀 2000이 1.65% 상승 마감했는데요. 주요 경제지표 발표는 없었지만 글로벌 증시 하락과 델타 변이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상승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풋라커, 로스토스 등 소매유통업체와 함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비어앤컴퍼니 등이 호실적을 발표했고요. 또한 장 초반에 이제 카플란 댈러스 연은 총재의 폭스 비즈니스 인터뷰 소식이 전해졌는데 델타 변이 영향으로 테이퍼링 속도에 대한 조절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증시에는 상승 모멘텀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10년물 국채금리는 1.255%로 전일 대비 1.3bp 정도 상승했고요. 원유는 2% 가까이 하락하면서 7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주간 단위로는 9% 정도 하락했고요. 금도 0.04% 하락 마감했습니다. 또 반면에 비트코인은 48,700달러 선까지 회복하면서 지난 8월 6일 이후로 4만 달러 이상 상회한 이후로 계속 강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시가총액 기준 상위 6개 종목이 모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애플은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해서 사무실 복귀 시기를 내년 1월로 연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마이크로소프트는 52주 신고가 경신하면서 오피스 365 가격 인상이 지난 목요일 날 전해졌는데 이것이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마존닷컴은 베런즈에서 대형 기술주의 주가 하방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보도 내용이 전해지기도 했고요. 알파벳은 구글 헬스 부문의 해체 소식이 전해졌는데 해당 내용 좀 더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은 릴즈의 미국 내 베타 서비스가 개시되었고 또 VR 미팅 앱인 호라이즌 워크룸즈가 출시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죠. 그리고 테슬라는 전일 테슬라 AI 데이 개최를 했었는데 슈퍼컴퓨터용 칩을 공개했고 또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계획을 발표하면서 주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델타 변이 확산에 대한 우려보다는 기술주에 힘입어서 상승 마감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본격적으로 종목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특징 있게 움직였던 종목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지난 금요일에 일단 11개 섹터가 모두 상승했는데 그중에 IT가 1.3%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유틸리티가 1.22% 상승 마감했고요. 반면에 에너지가 0.28% 상승하면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고 산업재가 0.24% 상승 마감했습니다. 금요일 날 주요 종목 중에는 이제 S&P 500 기준으로 가장 높은 상승률과 가장 낮은 하락률을 기록한 종목 먼저 소개해드리겠는데요.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은 이제 GPU 반도체 업체죠. 엔비디아가 5.14% 상승한 208.16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수요일 장마감 후에 긍정적인 실적과 함께 가이던스를 발표했는데 ARM 홀딩스에 대한 인수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고요. 이에 따라서 벤치마크가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를 230달러로 유지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종업체인 자일링스가 1.24% 상승했고 AMD가 0.92% 상승했는데요. 그 외에 반도체 관련주들은 좀 약세를 보이는 모습 보이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S&P 500 중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한 종목은 로스스토어스입니다. 2.73% 하락한 123.12달러로 마감했는데요. 전일 장마감 후에 2021 회계연도 2분기 실적을 발표했고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9% 그리고 EPS는 2216% 증가하면서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또한 동일 매장 매출 증가율이 15% 증가했다고 나타났는데요. 반면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공급망 문제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저조한 가이던스를 제시하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발 유통업체인 풋라커가 7% 넘게 상승했는데요. 장 시작 전에 역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 가까이 상승했고 EPS는 211% 증가하면서 모두 예상치 상회했고요. 동일 매장 매출 증가율도 7%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미국은 이제 계약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계약 시즌에 대한 기대감에 주가가 또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제 전기 픽업 트럭 업체입니다. 로스타운 모터스 이제 국내 투자자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 종목인데요. 이날 9.64% 상승해서 5.23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이날 공항 임원 협회 컨퍼런스에서 인듀어런스, 그러니까 지금 새로 출시 예정인 전기 픽업 트럭의 시제품을 시연했는데 더불어서 지난 16일에 인듀어런스의 성공적인 생산을 위한 외부 인사 영입이 있었습니다. 전 테슬라 임원인 에릭 퍼셀을 영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큰 폭의 상승세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종목 소개해드리면 반려동물 업체, 용품 및 서비스 소매유통 업체입니다. 페스코 헬스앤웰리스가 7.75% 상승했는데요. 크레딧 스위스가 전일 장 시작 전에 발표한 동사의 호실적을 근거로 해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시장 수익률 상회로 상향하고 목표 주가를 28달러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8%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각각의 이슈들 갖고 있는 종목들 아주 구체적으로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도 대비를 철저하게 해봐야겠죠. 네. 시장의 관심은 온통 잭슨홀 미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부장님께서는 테이퍼링 선언할 것으로 보시나요? 개인적으로는 선언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테이퍼링 논의 사실을 전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두 개의 지표가 있잖아요. 이제 고용하고 물가가 있는데 7월 고용 지표와 7월 물가 지표에서 완연한 경기 회복세 그리고 일시적인 물가 상승세를 확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지난주에 FOMC 회의록을 통해서 테이퍼링 단서를 탐색을 하기도 했는데요. 파월 의장은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경기 회복 둔화 움직임에 대한 평가 정도를 할 것으로 보이고 추후 지표 추이를 면밀히 살피겠다 이런 수준의 발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면밀히 검토해보겠다 정도의 발언이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된다면 글로벌 시장의 반응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네, 근데 실제로 만약 테이퍼링을 선언하게 된다면 글로벌 시장에서의 반응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 증시의 변동성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파월 의장의 테이퍼링 선언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이전부터 파월 의장은 지속적으로 시장에 충분히 신호를 주겠다는 입장을 보인 만큼 어떤 충격적인 발언을 할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는 상황이고요. 알려진 악재는 이미 악재가 아니라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긴축 발자 현상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난 목요일에 연내 테이퍼링 가능성 시사가 나오면서 1% 내외 하락 후에 금요일에 바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미 국채 금리 상승 영향에 따라서 신흥국 증시의 변동성이 클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실적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제는 마무리 수순 밟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주목해야 될 만한 관심 종목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이번 주 실적 발표 기업도 한 210여 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 280여 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했고, 지난주까지 S&P 500 중에 95%인 약 480여 개 기업이 실적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분기 어닝 시즌은 이제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고요. 이번 주에는 S&P 500 15개 기업을 포함해서 소매 유통, IT, 그리고 캐나다 금융업종의 주요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특히 이제 베스트바이, 노드스트롬, 달러제너럴, 달러트리, 그리고 코티, 얼타뷰티, 갭, 게스 등의 이제 소매 유통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2분기 실적은 상당히 좋을 것으로 다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제 3분기에 대한 전망과 가이던스에 초점을 맞춰서 좀 살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더불어서 IT 관련 기업으로는 HP, 델 테크놀로지, 펠로톤 인터랙티브, 세일즈포스닷컴,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스노우플레이크 등 이제 굵직굵직한 종목들의 실적 발표가 또 이어지고 있고요. 또 중국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이어집니다. 샤오펑, JD.com, 핀도어도, 신데이다 등이 실적을 발표하고요. 참고로 이제 금리 인상 시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주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캐나다의 금융업체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집니다. 뱅크 오브 몬트리올, 로열 뱅크 오브 캐나다, 토론토 도미니언 뱅크 등 캐나다의 대형 은행주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기 때문에 은행주들에 대한 실적 발표와 함께 관심을 좀 더 가져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이렇게 소매 유통, IT 업종을 포함한 실적 발표 기업들 점검 도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키움증권 글로벌 리서치팀 안석훈 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